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부학 공부입니다. 지난번 70억 가지고 계신 분이 안타깝게도 다 날리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자기가 돈 다 뺏겼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많으셨어요. 댓글로 신탁에 대해서 많이 알려달라고. 근데 요즘 주변에서도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많이 높아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신탁이 뭔지 궁금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치매 걱정을 별로 안 하셨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시면 몸이 쇠약해지고 뇌도 퇴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치매가 나이 들수록 좀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저희도 오래 살 건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공과님 걸리기로 했어요. 네. 치매가 걱정인데 네. 네, 그거하고 이제 신탁하고 연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74세까지는 치매가 한 4%밖에 안 걸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데 그 이후에 70대 후반, 80대 넘어서면은 그냥 5년에 한 2배씩 늘어요. 네. 그래서 85세 넘으시면은 40%니까 거의 뭐 둘 중에 한 명은 치매라고 봐야죠. 그게 진짜 실화일까요? 상상이 잘 안 가지만 뭐 확률이고 지금 통계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이죠. 저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탁 제도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2016년부터인가 신탁 네.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해마다 신탁에 가입하는 그런 비율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그러면 신탁이라는 게 명확하게 뭔가요? 이 신탁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맡길 재산이 필요합니다. 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재산을 맡기는 사람, 맡긴다 해서 위탁자가 있고요. 그 재산을 받아서 관리해 줄 사람, 수탁자? 수탁자죠. 사람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은행 같은 수탁 기관이 되겠죠. 네. 수탁자가 있고 그걸 관리를 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 수익자는 본인도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될 수도 있죠. 본인이 받는 경우에는 자익 신탁이라고 하고요. 이익익자를 써서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신탁은 타익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누구한테 이익을 주는 것 말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일을 위해서,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또 목적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네. 어휘를.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신탁은 일단 누가 할 거냐? 재산을 가진 사람, 위탁자가 되고요. 누구에게 믿을 만한 자에게 줘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수탁자, 제가 말씀드린 은행 같은 신탁 기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구를 위해? 그게 바로 수익자. 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재산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신탁 재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탁 재산을 운용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치매죠. 치매 안심 신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이 돌봐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다양하잖아요. 네,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네.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해야 되겠는데 또 100%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70억 그 가족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랑 여동생한테 다 뺏긴 거죠. 일종의 사기인데 사기가 다 아는 사람한테 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신탁기관을 통해서 재산은 묶어두는 거죠. 네. 신탁기관에 신탁 재산을 맡겨놓으니까 내 믿을 만한 우리 뭐 조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함부로 쓸 수 없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씩만 인출해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약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병원 입원하면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돈으로 빼가면은 병원비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병원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 병원으로 직접 입금을 하도록 신탁 회사의 계약으를 통해서 다 그걸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누수를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언 대용 신탁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 이유가 나이 들어서 내가 죽고 나서 재산을 내 마음대로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이걸 정리를 안 해놓고 가면은 그냥 법대로만 상속이 돼요.
주고 싶지 않은 자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가족관계는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 나를 계속 돌봐줄 그렇죠.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싶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신탁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한 요즘은 뭐 황혼 이혼도 많이 하시지만 오래 사시니까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네. 자녀들이 반대를 해요. 맞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그 재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복잡해지니까 반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반대하니까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또 그냥 같이 사실혼으로 또 살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기는 사는데 자녀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뭐 혼인신고해서 그렇죠. 네. 법적으로 하는 걸 그런 말 듣기도 싫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사시는데 10년, 20년 사시다가 힘들고 몸이 약해졌을 때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데 죽고 나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또 이런 신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유언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게 복잡해요. 또 굉장히 또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유언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실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경우에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신탁 계약을 통해서 안심이 되죠. 내가 혹시 문제가 생겨도 살아있을 때는 뭐 나를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를 하면 되고 내가 죽게 되면은 나의 미성년 자녀나 아니면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의미 있게 재산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부 신탁을 많이 또 하셔요. 내 재산을 어떤 식으로 쓰고 싶다. 신탁 재산을 신탁 회사에 맡겨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신탁에 대해서 좀 알겠는데 또 궁금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신탁은 그러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을 맡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맡겨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운용 신탁도 있고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금전 신탁의 경우도 이 신탁 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안전한 것만 원한다. 예금에만 넣어서 그 예금 이자만 이렇게 나와도 좋으니까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좋다.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해서 나눠주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계약을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신탁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탁 회사가 주로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신탁 관련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서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내 재산은 어느 정도 된다.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거든요. 뭐 수백 건의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고객 맞춤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재산을 관리를 하면은 좋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마음에 들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하고 나면은 그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럼 등기도 다 처리를 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해서 남은 그런 수익들을 뭐 위탁자한테 주거나 아니면 위탁자가 따로 지정한 다른 수익자에게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신탁을 하는 게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법으로 보호가 돼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신탁을 해놨는데 내가 사망하게 됐어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신탁회사는 절대 가져갈 수가 없고요.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탁 재산이 신탁회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이유가 신탁 계약을 하면 아까 등기를 통해서 신탁 등기가 된다고 했거든요. 신탁 부동산에 신탁 등기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럼 표시가 다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건 뭐 따로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신탁 원부까지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탁 등기는 어떤 내용의 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운영이 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나중에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신탁을 하는데 또 얼마나 드나 이런 또 비용이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비용이에요. 얼마나 들까?
이 신탁은 재산이 좀 있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신탁 계약을 할 경우에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 해마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비용으로 해마다 한 500만 원 이상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내가 신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비용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자세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끔 해놨다. 그럼 이제 비용이 높아지겠죠. 직원들이 많이 손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또 올라가겠죠. 어차피 인건비니까요. 예. 재산이 최소한 몇 억 이상은 있어야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하겠죠. 나는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요새는 몇 천만 원만 있으셔도 한다고 하던데. 그런 이제 그분들은 간단한 신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고. 그렇죠, 그렇죠. 뭐 계약할 때만 좀 이렇게 그렇죠. 일시적으로 든다든가 뭐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 재산을 맡겨서 누구한테 일정하게 송금을 하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간단하잖아요. 큰 돈이 들지는 네. 않을 거잖아요. 몇 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한다고는 들었는데 네. 일반적인 신탁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개괄적인 거는 이해가 돼요. 네. 신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기는 해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치매 안심 신탁과 유언 대용 신탁인데 따로 이렇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보통은 두 가지를 합쳐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치매에 걸린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셔서까지 그렇죠. 다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 재산을 누구와 관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도 지정을 하고 신탁회사를 지정을 해서 신탁 재산은 신탁회사에다 맡겨놓고 후견인 통해서 그걸 관리를 해서 내 노후의 생활비, 병원비를 일정 부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죽고 나면 상속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럼 내 뜻대로 살아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합해서 많이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신탁이 굉장히 이제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살아있을 때야 다들 뭐 나한테 잘하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또 치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어요.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그게 좋을 것 더 이해가 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의 예라든지 치매 안심 신탁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용은 제가 두 가지 책을 공부를 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책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신탁에 대해서 준비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해서 살아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가 딱 우리 발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공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파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